안녕하세요. 드디어 21장 마지막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강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길어졌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문자열을 조작하는 함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제를 실행해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예제들은 다 같이 실행해 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봤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함수를 주로 쉽게 설명하는 형태로 혹은 외우시기 좋도록 좀 말을 만들어 드리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좀 도와드리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요, 여러분들 이 함수를 딱 보면은 이제 함수 읽을 줄 아시죠? strlen, string length라는 거죠. strle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return 타입이 size underbar t예요.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상당히 걸리실 겁니다. 그럼 size underbar t가 뭔지를 갖다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확인하는 방법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 제가 size underbar t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자료가 나오면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매크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매크로는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Go to Definition of Size underbar t라는 부분이 있죠. 이거 눌러 들어가 보시면, 자, size underbar t는요, unsigned int입니다. 똑같냐고요? 예,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typedef 이거 지금 일단 여러분들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뒤로 나가면 배웁니다. 일단 적어두세요. 일단 이거를 갖다가 그 밑에다가 적어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size underbar t는 그냥 unsigned int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거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얘는 전달된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리턴해주는 함수인데,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문자열의 포인터를 갖다가 여기에 넘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얼마가 리턴이 돼야 되냐면 3이 리턴이 돼야 될까요? 4가 리턴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 좀 혼돈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틀리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널문자까지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4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널문자를 생각 안 하셨으면 3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string length라는 함수는요, 널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string copy라고 해서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캐릭터 ARR1,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캐릭터 ARR2, 자, 길이 생략 문자열 저장. 이거 이제 어떤 문자열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ARR1과 ARR2라는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인자로 ARR1을, 두 번째 인자로 ARR2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앞에서부터 읽지 마시고 뒤부터 읽으세요. ARR2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ARR1에다가 복사를 한다. 따라서 ARR1은요, ABC라는 문자열을 지니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n이 들어가면 이 n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넘버,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숫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복사할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 문자열의 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src가 가리키는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size underbar t로서 들어간 문자열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하면 10개의 문자만을 복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다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예제 변경해 가시면서요,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자, string length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가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출력해 보시고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string copy라는 함수는, string cat이라는 함수는 이거는 concatenation의 약자인데 문자열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str1이 있고 str2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로요, str1을 전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요, str2를 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물론 str1은 이런 문자를 가리키는 뭐 배열의 이름일 수도 있고 포인터일 수도 있죠. 얘도 역시 배열의 이름일 수도 있고 포인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str1의 널 문자를 일단 삭제를 해버리고요. str2를 갖다가 str1의 뒤에 이렇게 붙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문자열이 더해지는데, 자, str2는 변함이 없겠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얘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str1, 즉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의 변경이 가해지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문자열 뒤에 두 번째 문자열이 더해졌기 때문에.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 함수를 호출하실 때 반드시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str1은 문자열의 길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뿐만이 아니라요, 그 크기가 str2를 갖다가 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로 배열이 할당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 n은 뭐라고요? 그쵸, n은 넘버의 약자 n입니다.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사를 하는데 src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갖다가 dest라는 문자열이, 자,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에다 복사를 해주는데, 더해주는 거죠. 덧붙여 주는데 그 길이를 갖다가 n만큼만 더해준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예제를 여기다가 strn을 집어넣으셔서 또 예제를 좀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자를 비교하는 함수. 이거 여러분들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데, 이 CMP는 compare, 비교한다는 뜻이요. compare의 약자예요. 그래서 문자를 비교한다 해서 str compare 함수입니다. 스트링 캠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S1이 가리키는 문자열과 S1으로 전달된 문자열과 S2로 전달된 문자열을 서로 비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여기에 str1이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tr2가 전달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표를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요, str1과 str2를 비교를 했는데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0이 리턴이 되고요. str1이 큰 경우에는 0보다 큰 값이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str2가 큰 경우에, 뭐 str1이 작은 경우죠. 그 경우에는 자, 음수가 0보다 작은 값이 리턴이 됩니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문자열 두 개 완전히 동일할 경우에, 근데 크다 작다, 과연 문자열이 크다가 작다, 이게 기준이 뭐냐? 뭐 제가 책에서는 ASCII 코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BC라는 문자열이 있고 BCD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사전 편찬 순서로 보시면은 사전의 뒷부분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ABC에 비해서 BCD가 뒤에 있죠. 따라서 얘가 더 큰 문자열입니다. 자, 저는 일단 요령만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면 실질적인 비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저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뭐 CCC라는 문자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DDD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누가 더 큰 겁니까? 얘가 더 크죠. 왜? 얘가 사전 편찬 순서로 보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뭘까요? 그러면 또 n은 넘버죠. 비교할 문자열의 길이를 갖다가 정의해 줄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만들어 가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ABC하고 ABD라는 문자를 비교를 해주네요. 자, 누가 이길까요? 누가 더 큽니까? ABD가 더 크겠죠? 왜? 얘가 사전 편찬 순서로 따지면 더 뒤에 있으니까. 사전만 볼 줄 아시면은요, 영어 사전, 국어 사전만 볼 줄 아시면 뭐 이거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 2, 3이라는 문자열을 만들었어요. 자, 얘를 여기로 인자로 전달을 하면, 자, 이 문자열을 인트형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정수 123이 리턴이 됩니다. 자, 얘는 문자열을 갖다가 롱형 데이터로, 인트형 데이터예요. 얘는 더블형 데이터로 각각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들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뭐, to upper, 즉, 대문자, 입력된 대문자를, 소문자를 대문자로, 그 다음에 얘는 입력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형해주는, 바꿔주는 함수인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는 것보다 이거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아스키 코드표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면 이거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문자가 입력되면 대문자로, 대문자가 입력되면 소문자로 바뀌는 이러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함수의 호출 방법,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그 함수의 사용 방법을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시는 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번 21장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IO에 대한 기본 원리, 그 다음에 버퍼링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C의 어떠한 책들도요, 그 안시 표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함수를 갖다가 완벽히 다 가지고 있는, 다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책이 지루해질 뿐만이 아니라 책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걸 참조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함수를 갖다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함수들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함수를 갖다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시연으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레퍼런스를 하나 이렇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재를 통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레퍼런스 있죠?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한 권 가지고 계시면서 그 열혈 강의 C 프로그래밍에 왜 모든 C 함수들 다 설명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담지 않은 겁니다. 그냥 레퍼런스 형식으로 담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레퍼런스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함수를 찾아볼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기르셔야 됩니다. 제가 단소리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러한 레퍼런스 참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하실 경우에 MSDN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 공부하는 학생분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책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들,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 있는 MSDN도 참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능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자, 모든 것을 책으로 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책은 여러분들에게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이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 지식을 갖다가 확장하는 거는 어떤 그런 자료들, 라이브러리라든가 레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권 주문하셔서 항상 옆에 끼고 다니시면서 어떠한 함수들이 있는지 심심하실 때마다 참고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21장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2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